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자본거래를 통한 가업승계 전략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승계라는 거는 결국 지분을 넘겨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분을 넘겨줄 수 있는지 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배당 전략.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저가 종류 주식 전략. 제가 모 기업을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가 우선주 전략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회사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언을 이제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주회사 전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주회사 홀딩스, 이 전략입니다. 요즘 이 전략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 전략. 많이들 아시죠? 오늘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배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거래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손익거래라는 건 수익에서 이제 비용을 빼고 이 나머지를 이제 손익거래라고 하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자본거래는 실질적으로 자본금, 잉여금, 이 증감을 일으키는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상 자주 하는 이제 자본거래는 증자, 감자, 그리고 할증 발행.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가 발행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이제 시가 발행만 생각하고 있지만 불균등 발행도 이게 이제 할증 발행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주식 거래가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양도, 소각,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는 감액 배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감자 차익, 잉여금 처분, 합병 차익, 분할 차익, 이런 것들을 법인세법상 자본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배당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은 다 아시겠지만, 자, 기업의 이익을 이제 출자자라는 거는 뭐 합자 한명회사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우리 이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 배분하는 거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상법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자, 이게 전부 상법 규정이죠. 상법 규정이고, 잘 아시겠지만 순자산 가액에서 자본금 빼고, 자본준비금 빼고, 이익준비금 빼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 있는 이익준비금. 그러니까 이거는 배당을 했을 경우 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걸 다 뺀 금액을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죠. 자, 미실현 이익은 이 평가 차액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평가 차액을 이제 빼고 남은 금액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의 종류는 너무들 많이 아시죠? 첫 번째는 정기 배당, 중간 배당. 어떤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정기 배당은 매 결산기 이제 끝나고 하는 거고, 이제 중간 배당은 1년에 한 번 이제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금전 배당, 현물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 요즘 그 주식 배당을 이제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익 배당하고 감액 배당. 이익 배당은 미처분 잉여금이 재원일 테고, 이제 감액 배당은 이제 준비금이 재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균등 배당과 차등 배당. 우리가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세금에 너무 몰입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세법과 이제 상법상의 이제 배당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이제 기초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또 얻을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정기 배당은 일단 결산이 끝났을 때 정기 주주 총회를 통해서 이제 보통 결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은
연도 중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사회 결의 사항이죠. 만일 우리 회사에 이사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결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회사에 갔는데 중간 배당을 했는데 정관 규정도 없고 또 이사회 결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위법 배당이죠. 이제 배당이 무효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배당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연도 중에 우리 회사의 자녀나 아니면 홀딩스, 이렇게 지주회사를 우리 회사에 등재시켜 놓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배당을 좀 몰아서 자녀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뭐 대주주나 이제 나는 이제 배당을 안 받는 뭐 이런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배당을 어떤 걸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현금 배당, 현물 배당, 주식 배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현금 배당은 당연히 이제 금전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현물 배당은 이제 금전 이외의 자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유가증권, 뭐 보험증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현물 배당 할 때는 반드시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은 요즘 좀 하는 추세죠. 이제 이익 배당 그 한도에 2분의 1 한도로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를 하면 이 한도 금액을 좀 늘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거는 신주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 배당을 통해서. 다음은 어떤 돈으로 배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익 배당과 감액 배당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익 배당은 우리가 다 알듯이 미처분 잉여금으로 하는 배당을 이익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액 배당은 자본 잉여금, 이익 준비금으로 하는 걸 감액 배당이라고 하죠. 이익 배당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주회사를 만들고 지주회사를 우리 법인의 주주로 등재시킨 다음에 이익 배당을 하면 실질적인 절세가 되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드리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자녀가 가져갈 때 또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홀딩스 전략을 쓰면 어떻든 간에 이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배당 받아서 배당 소득세 내고 또 자녀한테 줄 때 이제 증여세 내는 것보다는 좀 이 돈을 어딘가에 넣어놨다가 자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액배당. 감액배당은 2023년도부터는 이제 한도 규정이 신설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의 1.5배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쓰임새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이제 2년 전에 이제 차등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은 이제 차등배당을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세금을 잘 따져보면 어느 정도 금액은 이제 해도 실질적인 절세가 되죠. 우리가 배당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이 균등배당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분이 많은데 나는 이제 급여로도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데 거기다 배당을 또 많이 받으면 실질적인 세금이 많죠. 이럴 때 법인을 활용해서 차등 배당을 하면 효과는 이제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업체도 매년 4억씩 배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년이면 40억이 쭉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차등 배당 당연히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전략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 저소득자한테 배당을 해라. 일단 우리가 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나 아니면 손자녀들 이렇게 이제 배당을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사실 대표님은 연봉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뭐 배당을 좀 받으면 한 30% 세율을 내죠.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들한테 이제 배당을 할 경우 6천만 원 정도 배당을 하더라도 15.4%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없고 무소득자한테 배당을 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인 배당 전략입니다. 제가 이제 업체를 가다 보면 대표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기장 세무사가 이제 배당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배당을 한 5억 했더니 세금이 엄청 나왔다. 그래서 나 이제는 배당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번에 5억을 받으면 뭐 40% 50% 세금을 내지만 이거를 이제 매년 1억씩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받으면 만일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는 15.4% 단일과세로 끝나죠. 그리고 사실 2천만 원까지는 또 분리과세다 보니까 저는 2천만 원까지 배당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2억입니다. 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죠. 이제 주주 분산해서 배당해라. 예, 3억을 한 사람한테 배당하면 세금이 26%죠. 그렇지만 3억을 세 사람한테 나눠서 분산 배당하면 15.4%로 끝납니다. 자, 네 번째는 차등 배당이죠. 사실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차등 배당을 하더라도 이 증여세를 내더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절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서 소득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한테 내릴 때 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우리 자녀한테 차등 배당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따져서 이제 적정한 금액을 이제 활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 사실 이제 이거는 쓰임새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십니다. 저한테 우리 법인에다 부동산을 증여해도 되냐? 네, 이렇게 물어보신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증여해도 좋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일단 법인에다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에서 부동산을 파는 방향 이런 것도 실질적인 절세가 되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세금은 내지만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이런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가 되죠. 사실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 법인전을 할 것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일단 이 임대사업자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취득세도 감면 받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취득세 감면은 없죠. 자, 그렇지만 양도세 이월과세라는 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활용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세금은 내는 거지만 이 시간을 버는 거, 이 시간도 사실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전환을 하고 또 시간을 좀 버는 방향으로 하면 그 효과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차명주식 배당. 자,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배당을 한다는 거, 이제 차명주식이 있을 때 이 배당을 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 이제 거중 자료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당장 차명주식을 못 찾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뭐 부가지적 기간이 아직 안 지나서 못 찾아올 수도 있죠. 자, 이때 만일 내가 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차명주주한테 차등 배당을 해서 내가 혼자 다 10억을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절세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 차명주식에 대한 이제 배당은 이게 이제 수정신고가 5년입니다. 예. 배당에 대한 부가지적 기간은.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제 5년이 지난 거는 수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좀 큰 회사인데 그분은 매년 30억씩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분 혼자 이렇게
30억씩 받는 거랑 또 이제 그 차명 주주를 통해서 좀 받는 거는 사실 이제 그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또 이게 이제 5년만 지나면 이제 수정 신고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당 활용 효과입니다. 우리가 그 배당을 해야지만 되는 이유는 이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우리가 그 지금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 순자산 가치의 80%라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을 해야만 우리의 순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이제 주식 가치가 이제 떨어지죠. 사실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쓰는 거는 이제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업 승계의 기본은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그리고 가지급금 정리.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년 2천만 원씩 배당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명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차명 주식을 정리하려면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 배당이나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여금 환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CEO 소각이나 STF, 증여후 소각. 사실 그 증여후 소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이 많죠.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STF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과세하는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세 법률주의죠. 이게 법에 있어야지만 이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좀 무리하게 과세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이 조세 심판 판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주주로서의 권리 뭐 이런 것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전화를 해보면 내가 주식을 뭐 증여받은지도 모르고 또 소각한지도 모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F는 사실 이제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는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후에 한다고 문제가 안 생기고 뭐 1년 안에 하면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식을 증여받았다. 내가 1억 원치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재산권도 있지만 주주로서의 권리도 있는 겁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이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증여 후 소각을 하면 이제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속 증여 재원 확보.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죠? 상속 감자. 내가 만일 그 상속세 낼 돈이 없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 미성년자 자녀나 이런 분들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주식을 내가 받은 주식을 소각해서 세금을 냈다.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자금 출처 증빙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굳이 돈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세금 낼 부분만큼만 소각해서 납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업승계 자본 전략 중에 배당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가 우선주 전략, 저가 종류주식 전략. 사실 이게 핵심일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든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